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소식에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일 남은 미 대선의 향방도 주목되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11월 5일이 미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소식이 들려올 줄 몰랐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각국에서도 또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잖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암살 시도를 그것도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러한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공통분모, 즉 걱정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후퇴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암살 시도 혹은 암살이 심지어 성공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폭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로서 같이 걱정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양분화되거든요. 그 공식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가 국제사회가 똑같이 안고 있는 도전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두 번째 암살 시도가 결국에는 비밀 경호국이 총을 발견하고 선제 대응해서 좀 불상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장소를 좀 보면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 그리고 평소에 자주 찾았었고요. 또 부분적으로 폐쇄됐던 장소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곳에서 암살 시도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비공식 일정이었잖아요. 공식 예. 일정이면 체계적으로 경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1, 2선 경호선을 뭐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체계가 가동될 그러한 일정은 아니라고 판단한 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원천 봉쇄해야 되느냐의 문제. 물론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원천 봉쇄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경호는 가능하지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정도까지 생각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형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골프장 자체가 큰 도로가 있고 그리고 용의자가 은폐하기 좋은 숲과 언덕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래 융합이 돼서 지금 뭐 이렇게 용의자가 거기까지 오래 머무르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사건 직후 상황을 좀 보면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으로 돌아갔는데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통령 후보인 벤스와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 벤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기분이 뭐 괜찮아 보였다, 좋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좀 총격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이미지랄까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트럼프 후보가 이미지 정치, 미디어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1차 예. 암살 시도 때는 제스처를 통해서 이미지 정치를 했죠. 불끈 주먹을 쥐면서 어떤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보였고 이번에 예. 2차는 글을 통해서 굴복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 정치고 그다음에 미디어 정치인데 그걸 통해서 그럼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지지층은 결속을 하고 부동층 일부를 트럼프 표심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임의 일부를 해리스 진영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일부 중도층이 트럼프에게 동정표식으로라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바로 굴복하지 않겠다 이메일 보내면서 문자로 또 선거 모금 그 링크도 같이 보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연결된다고 보고요. 또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이번에 이게 판결이 대선 이후로 내려질 것으로 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된 거가 사실이기도 한데 이 그 암살 시도 자체가 바이든과 해리스 진영에서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각인 찍히는 효과의 반사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시도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한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소문난 골프 광이기는 했지만 앞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공개 일정이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또 12시간 동안 이 장소에서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12시간 포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의문이긴 하죠. 그 예. 부분은 경호 측면에서 살펴볼 대목이기도 할 겁니다. 한편 이 용의자의 그 성향을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뭐 전과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많이 내오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기의 목소리를 행동화하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굉장히 강하고 네. 그 얘기는 또 그런 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 지역을 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혼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암살 모의에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그 상대는 없다 하지라도 그 현장에서 과연 그 골프장에 다른 부킹은 없는지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 과정에서 부득이 간접적인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 실패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용의자가 골프장 주변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고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그 타임라인 등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더 일찍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격을 한번 당했었고 그 후에 경호가 사실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비밀경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던 2017년과 경호 수준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 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강화된 프로토콜, 즉 강화된 경호 프로토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따지면 12시간 동안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좀 완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호에 성공했다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용의자를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체포를 했고 더군다나 준비해놓은 AK-47 소총을 단 한 발도 발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성공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화된 프로토콜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 대선 후보고 암살 시도를 벌써 직면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강화된 경호 프로토콜을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대통령하고 또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 하다 보면 그 지역 사회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경호와 통제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칫 경찰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경호와 통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한 숙제를 던지면서 미완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경호에 성공을 했다. 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체포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좀 과거 행적을 보면 기행 미담이 좀 뒤섞여 있습니다. 강간범 퇴치한 시민 영웅 이런 미담도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대량 살상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고요. 또 과거 행적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책을 출판했다는 점에서 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실망감에 트럼프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용의자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정치적인 생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을 행동화하려는 성향을 가진 강경론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뭐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철회하는 그것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키우 가서 이제 활동한 것도 있었고 본인이 이제 책을 낸 거 보면 뭐 대만 문제, 북한 문제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고 실천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과거 혼자 계획하고 어떤 테러까지 했던 어떤 그 외로운 늑대 이런 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자기의 생각을 외부에 표출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고화질 카메라도 발견됐잖아요. 예. 그걸 이제 생중계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의 과시욕도 좀 있고 그 자기의 생각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해서
그걸 뭔가 행동화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외로운 늑대형보다는 예. 극단적인 강경론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다면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FBI가 국제적 차원의 수사 공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적 범죄 조직 가담 가능성도 좀 있는 걸까요? 저는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 성향입니다. 개인 성향을 보면 그 개인의 어떤 신념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런 개인적인 그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유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되려면. 예.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조직적으로 하자고 했을까? 거기에 보면 그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 두 번째는 실익 측면입니다. 조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가담을 했던 조직에 이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다고 하면 이게 행동화됐을 때 미칠 파장을 보면 되레 우크라이나 지원이 완전 차단될 수 있잖아요. 미국 사회 전체에 반감을 일으켜서. 예. 그럼 실익이 없는 거고. 만약에 국제 범죄 조직이라 하면 범죄 조직이 뭐 돈을 번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익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조직적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해외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대목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어쨌든 정치적 폭력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미 대선에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이 미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언사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아무래도 대선의 키워드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먼저 트럼프가 바이든과 해리스로부터 통치 기간 혹은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행보 중에 잘못한 부분을 좀 지적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뭐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에게 쉽게 조종되는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포함해서 상대 진영의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 그걸로 이제 활용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선 토론 때 트럼프가 내세운 전략은 아더링이었어요. 즉 자기하고 상대방을 구분을 해서 상대방을 좀 몰아세움으로써 자기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끔 하는 그런 이분법을 이제 쓴 거였는데 그것을 지속하면서 자기 지지층은 결속하고 중도층 일부를 자기 표심으로 끌어오려는 그런 전략이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 시도를 당한 이후에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미지 정치로 좀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지난 7월에 암살 시도 첫 번째 암살 시도 이후에도 지지 세력이 좀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과연 그럴까요? 이 암살 시도가 있고 그걸 모면했을 때 잠시 반짝 효과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1차 때도. 물론 이제 그때는 해리스라는 카드가 나와서 그렇기도 한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반짝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인데 그거를 저는 결과적인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부는 트럼프 진영 쪽으로 이제 가겠죠. 지지층을 결집하고 부도층 일부가 트럼프 진영으로 갈 겁니다.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그 모토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각인을 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일부 이동될 가능성도 있는데 반면에 이런 암살 시도 자체가 안타깝게도 이 극단적인 발언과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 때문에 초래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은 다시 그 부동층 중에 일부가 해리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과적인 평형을 이룬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0일 남은 대선에 계속 그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또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경호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일방의 후보가 크게 다치거나 문제가 생겨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어떤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이 선거인데 선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호를 앞으로 좀 더 완성도 높게 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회 치유 상황이
굉장히 이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왜 그러면 해리스나 바이든을 뭐 암살 시도하는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런 예.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치유보다는 양분화가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이기든 간에 사회적 이런 그 양분화를 치유해야 되는 그 도전 과제가 좀 더 중요해졌다라는 게 예.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외세가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 창구가 자꾸 만들어진다.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또 논평을 했죠. 이거는 미국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미국 정보기관이 알아서 할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불장난을 언급을 했어요. 미국의 불장난에 관련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간접적인 개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0일 기간에 뭐 민주주의를 미국 내부적으로는 제도와 법에 따라서 선거를 잘 치르게 하면서 그리고 외세에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미국 시민들의 투표로 차기 권력자가 정해지도록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 치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세의 국제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과 연결되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얼마 전에 두 후보가 토론도 했었고 뭐 정책과 공약 대결이 조금 더 펼쳐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에서 이런 부분,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잠식을 하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해리스 입장에서는 정책 대결을 해야지 유리해요. 근데 지금 그 극단적 언론 발언 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세 개입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암살 뭐 이런 거 자체로 정책 대결이 그냥 희석이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해리스가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거를 이제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 그리고 바이든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이거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있으면 그거는 투표로 결정을 해야지 총기와 같은 무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의 일단 암살과 같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내용이 대선판을 잠식하지 않도록 그 바이든과 해리스 진영에서는 정책 대결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을 어떤 그 바란다는 측면의 메시지를 내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그 극단적인 내용을 원래대로 정책 대결로 전환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러한 메시지와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 그리고 미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